1,700발 확보한 뒤 2020년까지 총 2,000발을 확보 보도.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북침 전략 고슴도치 전략이 있다. 우리 군이 오래전부터 염두해왔던 전략인데, 이는 미사일 전력으로 이들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북침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선 미사일의 힘이 절대 필요하고,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우리 군은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앞에 숫자가 2로 시작되면 탄도미사일, 석자로 시작되면 순항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현무 EA-BC는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이다. 현무 B1톤을 제외하고 탄도 중량은 0.5톤. 순항미사일인 현무-3A-BC는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가 실전 배치됐다. 특히 사거리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6개국 정도이고,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는 순항미사일 전세계 오터킬이라 드는 미사일 강국이다. 여기에 올해 국방부는 기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침 전략 고슴도치 전략 핵심 전략이 될 탄도미사일 현무-4와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현무-3G는 언제 개발이 완료되고 배치될까? 이와 관련 이슈벨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 직접 연락을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군사기밀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감한 미사일 정보를 이슈벨리에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사거리 미사일과 최대 탄도 중량의 미사일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혹시 개발이 완료됐거나 더 나아가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에겐 큰 위협적 요소이며, 특히 사드의 몸서리를 떨었던 중국 정부가 대륙 대부분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3000km 순항 미사일을 대한민국 군이 보유한다면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고, 사거리 10,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했기에 우리나라에게 뭐라 항의할 명분은 없다. 다만 사드 배치로 이미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힘들게 한 상황이라 우리 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소식통들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1톤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끝났고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서훈 원장은 올해 북한보다 더 긴 사거리에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했다고 답했다. 훈련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했다. 다만 미사일 종류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월 26일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km였다. 따라서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0.5톤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을 이미 개발 완료하고 10번 시험 발사를 했다고 추정된다. 아무튼 향후 1에서 2년 내 이들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에 실전 배치돼 고슴도치, 북침 전략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령은 2016년 1월 25일 미사일 사령부에 의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SBS 단독 뉴스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1,700발 확보를 한 뒤 2020년까지 총 2,000발을 확보한다고 보도됐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5년간 290조 원을 국방비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이 중심을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부의 유도탄 전력 고도화에 따라 향후 5년간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 수량이 2,000발에서 3,000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 사거리 8,000km ICBM급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확인한데 북한이 4일째 올린 화성-14형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군은 북한의 ICBM 능력 확보 여부에 대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최대 사거리와 비행거도, 발사 속도 등에서 적어도 기존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능가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북한이 4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 모습.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에 화성-14형 미사일을 싣고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인근으로 이동한 뒤 지상에 고정시키고 발사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화성-14형은 KAN-08 이동식 ICBM 또는 화성-12형을 개량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군 산하기관의 한 전문가는 5월에 발사한 화성-12형보다 비행고도와 비행거리 및 시간 등이 모두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IRBM보다 초기 비행 속도 및 고도가 높았다라고 했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미사일의 구체적 성능이 공개된 바 없고 발사 각도와 추진체 연료량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 각도로 쐈다면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게 군 당국의 비공식 분석이다. 이는 원산에서 쏘면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물론 시애틀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최대 사거리가 1만 km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 서부 도시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사거리가 늘었다 해도 진화된 형태의 IRBM이거나 초기 수준의 ICBM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화성-14형은 신형 고출력 액체 로켓 엔진을 활용한 2단 추진체로 보인다며 향후 엔진 출력을 더 높여 재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이 화성-14형이나 이를 개량한 ICBM을 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에 사용한 트럭이 중국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ICBM의 최대 관건은 핵탄두가 들어있는 재진 입체 기술력의 확보 여부다. 탄두 부분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섭씨 6,000에서 7,000도의 고열과 충격, 진동의 극복 능력을 입증해야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봉토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좀 더 현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화성-14형의 재진입 성공 여부는 확인이 쉽지 않다. 해상에 떨어진 탄두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데다 심해에 가라앉았을 경우 건지기 힘들다. 북한도 이날 성공 발사라고 발표했을 뿐 재진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IRBM급 재진입 기술은 갖고 있지만 ICBM급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례처럼 재진입 기술도 비약적으로 진전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자는 늦어도 1-3년 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화성-14형이 500에서 600kg급 핵탄두를 탑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상 ICBM의 탄두 중량은 500kg 안팎이라며 그 이상이 되면 최대 사거리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런 기준을 고려해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6년 이후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여 년간 핵개발에 올인하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핵실험 위력 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K-108 이동식 ICBM의 탄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구형 핵탄두 기폭장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본 소식통은 북한의 핵소형화는 기정사실 또는 시간 문제라며 머지않아 핵합체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 미 본토를 겨냥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제조국이 된 대한민국.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한반도 전역과 일본,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스커드-B, 스커드-C 그리고 군홍, 무수단, 대포동 등 1000에서 2000여 기를 실전 배치 중이죠. 오늘은 그동안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의해 북한보다 미사일 개발이 늦어졌지만 지금은 세계 네 번째로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제조국인 된 한국의 순항미사일 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10월 25일 북한의 김정일은 당시 오동열 총참모장과 함께 제2자연과학원 전시관을 둘러본 후 미사일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후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미국 본토를 겨냥함과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병력과 장비를 겨냥한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한 후 북한은 스커드-B인 화성 5호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배치하였고 기술이 축적되어 이란에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스커드-B인 화성 5호의 개량형인 화성 6호 개발에 성공하였는데 화성 6호는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어 사정거리가 500km로 늘었으며 화학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북한의 실질적인 미사일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고 당시 한국 역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로 인해 한국은 사정거리 18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 시스템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했고 2001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 성과를 얻었지만 겨우 신의주까지가 사정권이라서 북한 전역을 타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군은 탄두 중량이 500kg만 넘지 않으면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항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사거리 500km의 현무 3A, 사거리 1000km의 현무 3B, 사거리 1500km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현무 3C를 갖추며 한국을 대표하는 순항 미사일 3시리즈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무 3C의 정확도는 1500km 떨어진 목표물을 오차범위 1에서 2m로 명중시킬 수 있는데 이는 순항미사일의 베스트셀러인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명중률을 보여줍니다. 한국군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에 주력하게 된 이유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현무 3C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 전역과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권에 두고 있으며 멀리는 베이징, 러시아, 일본 등도 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현무 3C의 개발과 실전 배치로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사정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제조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적리들을 피해 초저공 비행, 우회 항행을 하는 미사일. 순항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오차범위 1에서 2m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모두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구분됩니다.
현재 한국은 순항미사일 500, 1000, 1500km급은 이미 실전 배치 완료했으며 현재 3000km급 이상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무의 명칭은 육군 버전은 현무3, 해군은 해성2와 해성3로 불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무 미사일 시리즈 중에서 순항 미사일 3A, 3B, 3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A는 처음 육군에 도입되어 배치되었으며 이후 해군 버전으로 세종대왕급의 48기, 충무공 이순신급 왕건함부터 4기의 수직발사대에서 홍상호와 함께 탑재됩니다. 위 사진은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오차범위 1에서 2m로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500km 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적 해안으로 잠입하게 될 경우 사거리는 더욱 길어집니다. 2006년 말에 개발 완료된 사거리 1000km인 현무 3B는 지상에서 발사했을 시에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나 구축함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지역을 작전거리에 둘 수 있습니다. 현무 3C는 그동안 발사시험 동영상 등에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다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정확한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2009년 초반부터 배치된 현무 3B에 이어 현무 3C의 실전 배치는 동북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는 것으로 한국은 또 하나의 전쟁 억지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무 3C가 실전 배치되었을 때 중국은 우리 정부의 현무 3C의 배치는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비난과 함께 경고를 쏟아냈었죠.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무 3C는 서울에서 발사했을 때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등을 사정권에 두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고정된 지상에서 발사했을 때 외에 한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사정거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술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전력으로 1500km의 현무 3C를 잠수함에 탑재한 후 작전을 펼친다면 주변국이나 적국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만에 하나 유사시 적국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핵전력이지만 상호 확증 파괴 개념으로도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핵전략 개념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채로 대립하는 상대국이 있을 때 한쪽에서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하면 남아있는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 핵 공격을 하는 전략입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손원일급 잠수함에는 사거리 300km급 현무가 탑재되어 대기 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의 해군 버전의 현무가 추가로 배치되어 해군의 핵심 무기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보면 목표물 공격 직전까지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여객기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즉, 일정 고도에서 지면과 나란히 비행하는 것이죠. 단,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매우 높은 정확도입니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져도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성이 요구되는 고정 표적인 적 지휘 통제 시설 등을 타격하는 것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한 이동식 발사 차량의 미사일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이처럼 긴급 대응 표적에는 순항 미사일보다 현무 이와 같은 빠른 탄도미사일이 더욱 효과적이죠.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실질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이 가장 먼저 공격에 투입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미군의 예를 들어 미군의 전술을 살펴보면 함정 또는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한 후 전폭기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여 이후 지상의 육군 병력을 투입합니다. 이처럼 실전에서 적이 주요 시설물을 타격하는 데는 탄도미사일보다 정확성이 뛰어난 순항미사일이 더 유리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속도와 각도의 조건에 따라 물리적 궤도를 따르는데 고정표적인 경우 미리 수치를 입력해두면 탄도미사일이 더 유용하며 이동 표적의 경우는 종말 유도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무 3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실전 배치되어 있고,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현무 3의 경우 미래의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유용한 무기체계가 될 것이며 유사시 생존율이 가장 높은 전략무기가 될 전망이며, 한국군은 2017년까지 현무 1와 현무 3을 900기 보유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총 2000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군은 3000km 이상의 현무 3D와 현무 4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치며 현재 북한 전역에는 1000에서 2000여 기의 미사일을 3개 배